지호 많이 피곤하네. 나보다 커피 늦게 샀는데. 자, 그래서 지금부터 신호 전달 과정을 볼 건데요. 신호가 전달되는 게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뉴런이 이렇게 있잖아, 얘들아. 이렇게 뉴런이 붙어 있을 거란 말이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데 한 뉴런에서 다른 뉴런으로 넘어가는 상황을 전달이라고 하고요. 얘는 무조건 축삭돌기 말짱 꼬리에서 머리로 넘어가야 돼. 꼬리에서 머리로 한 방향으로만 넘어가야 돼. 꼬리에서 머리로만. 근데요, 내가 여기에 자극을 받았어. 여기에 자극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한 뉴런 내에서는 있잖아. 이 뉴런 첫 번째 뉴런 내에서는요. 이쪽으로 자극이 갈 수도 있고요. 이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이거를 한 뉴런 내에서 일어나는 거를 전도라고 할 거예요. 전도랑 전달을 잘 구분해야 돼. 전도는 그래서 양방향성으로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볼 거는 전도까지만 볼 겁니다. 그래서 쓰면서 들으세요. 자극이 이렇게 오면은 이렇게 전도가 되잖아. 근데 전도가 뭐 여기 있는 갑자기 자아가 튀어나와서 이렇게 전도가 되냐? 그게 아니라 이것도 신호가 전도 돼서 신호에 따라서 가는 건데 전도에 관여하는 게 세 가지인데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볼 거예요. 전도에 관여하는 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요. 통로고 두 번째가 펌프예요. 우리가 신호를 전달하는 애들은 이온이 전달되면서 신호가 이렇게 쭉 가는 건데요. 이 이온은 나트륨이랑 칼륨 이온으로 전달이 돼. 근데 통로는요, 다시 나트륨 통로랑 칼륨 통로로 나뉘어. 그래서 나트륨 통로는 나트륨만 통과할 수가 있고요. 칼륨 통로는 칼륨만 통과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를 선택적 투과성이 있다. 선택해서 투과한다. 선택적 투과성이 있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 펌프는 그냥 나트륨, 칼륨 둘 다 지나갈 수 있는 나트륨, 칼륨 펌프다. 그래서 크게 나누면 통로 펌프 두 가지가 있는데 다시 세분화해서 나누면 나트륨 통로, 칼륨 통로, 나트륨 칼륨 펌프 이렇게 세 개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게요. 세포 안쪽이랑 바깥쪽이 있어. 안쪽이랑 바깥쪽을 기준으로요. 이게 세포 안쪽 바깥쪽이 어떻게 나누냐면은 이 뉴런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니 얘들아? 그럼 세포 안쪽이 여기가 안쪽이고요. 이쪽이 바깥쪽입니다. 이해됐지? 축삭돌기 안쪽, 축삭돌기 바깥쪽. 그래서 안쪽은 이따가 신호 전도가 되는 과정 4단계를 배울 건데요. 중요해. 4단계 전부 다 4단계에서 뭐 나트륨이 왔다 갔다 안쪽에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왔다 갔다 하고 칼륨도 안쪽 바깥쪽 왔다 갔다 할 거야. 계속 왔다 갔다 할 건데 무조건 안쪽에는 항상 칼륨이 많고요. 바깥쪽은 항상 나트륨이 많아. 항상 뭐 1단계든 2단계, 3, 4단계
나트륨 칼륨 왔다 갔다 하는 순간에도 무조건 이거는 변하지 않아요. 이거 시험에 진짜 겁나 잘 나와. 무슨 시점 T1에서 나트륨이 안쪽보다 바깥쪽이 높다 막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근데 항상 나트륨은 바깥쪽에서 높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외우냐면 내가 너네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엄청 많이 생각을 했는데 내 머릿속으로는 이것밖에 생각이 안 나. 나박김치 아시죠? 나박김치. 아 나박김치 왜 몰라? 나박김치 알아요. 아무튼 나박김치라고 김치 이름 중에 나박이 있어. 나박김치가요 칼칼한데 안 매워. 나박김치 칼칼한데 안 맵다라고 외워 얘들아. 나트륨이 바깥쪽이 많고 칼륨이 안쪽이 많다. 아 마음에 안 들면 너네 마음대로 외우던가. 난 이거밖에 할 수가 없어. 내 창의력은 이 정도밖에 안 돼. 아무튼 나트륨이 바깥쪽이 많고요. 칼륨이 안쪽이 많은데 통로들은 있잖아. 이 통로들은 확산에 의해서 확산이라는 방식으로 나트륨이랑 칼륨을 이동시킨단 말이야. 근데 확산은 뭐야? 농도가 높은 곳에서 농도가 낮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연에서요. 농도가 높은 많이 가진 애가 작게 가진 애한테 주는 건 너무 당연한 이치야. 당연하잖아. 많이 가졌으니까 적은 애한테 나눠줄 수 있잖아. 그래서 얘는요 에너지 소모를 안 하고요. 얘네는 다른 말로 ATP 사용을 안 한다. 그래서 많은 쪽에서 작은 쪽으로 준다 했으니까 나트륨은 어디가 많다고? 바깥쪽이 많다고. 그래서 나트륨 통로는 항상 나트륨을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집어넣는 역할을 하고요. 반대로 칼륨 통로는 칼륨은 안쪽이 항상 많으니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나가는 역할을 하는 게 칼륨 통로예요. 다음에 또 펌프라는 애는 있잖아. 펌프는 이렇게 생긴 애란 말이야. 이렇게 생긴 애야. 근데 얘는 좀 이상한 애야. 얘는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농도가 높은 곳으로 굳이 옮겨요. 이렇게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옮기는 거 우리가 능동수송이라고 하고요. 얘는 자연적으로 이상하잖아요. 작은데 또 큰 애한테 나눠준대. 이게 무슨 멍청한 소리야. 그래서 얘는 ATP를 사용해서 굳이 이런 비효율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간대. 나트륨은 바깥쪽이 더 높아. 그래서 나트륨은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고 작은 데에서 큰 쪽으로 가는 역할을 하고요. 칼륨은요 안쪽이 더 많아. 근데 굳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또 더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 펌프는. 자 이제 완자를 피세요 얘들아. 그래서 우리가 이 흥분 전도 과정을 볼 건데 얘가 어떻게 이렇게 가냐면은 4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1단계 휴지 상태, 휴지전이고요.
상태는 분극 상태라고 합니다. 이 휴지 전이는 뭐냐면 그냥 우리가 평소일 때 자극을 받지 않았을 때를 휴지 전이라고 해요. 쉬고 있다, 휴식하고 있다 해서 휴지 전이에요. 근데 이제 자극을 받았어. 이거 필기는 그냥 본교재에 같이 필기하면서 들어요. 뒷페이지에 빈 공간 많아. 거기 말고 도윤아 그 앞에 거기 뭐 원하는데 필기하세요. 그다음에 휴지 전이가 끝나고 자극이 왔어. 그럼 이제부터 활동 전이가 일어나는데 활동 전이 중에서도 두 번째 단계는 탈분극이라고. 얘들아 순서를 미안해. 탈분극이 2단계. 탈분극은 활동 전이라고도 한다. 얘가 이제 막 움직일 거란 말이야. 그래서 활동하고 있다 해서 활동 전이고요. 여기도 바꿀래. 1단계가 분극. 어차피 똑같은 말이야. 그 다음 3단계가요. 탈분극이 일어나고 나면 다시 재분극이 일어나요. 얘도 막 움직이고 있는 상태여서 활동 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막 흥분이 계속될 순 없잖아. 자극이 막 계속 와악 할 순 없잖아. 그래서 다시 참해지는 다시 분극 상태가 오는 게 4단계 분극이에요. 이때도 다시 휴지 전이로 돌아오게 되겠지. 이러한 경로로 우리가 자극이 전도가 되는데 이거 아까 다 쓴 거야. 자, 그래서 자극을 받지 않은 휴지 상태일 때부터 우리가 볼 거예요. 이때는 이온이 어떻게 분포를 하고 있냐면 자극에 관여하는 이온은 나트륨이랑 칼륨이라 했어요. 근데 나트륨도 양이온이고 얘들아 칼륨도 양이온이야. 근데요 우리가 휴지 상태일 때는 나트륨 통로는 닫혀 있어. 나트륨 통로는 항상 닫혀 있어요. 휴지 상태일 때는. 어디 쓰지? 휴지 상태일 때는 우리 항상 이 세 가지 통로로 볼 거야. 나트륨 통로, 칼륨 통로, 그리고 펌프. 나트륨 통로는요 항상 다 닫혀 있어. 휴지 상태일 때는. 근데 칼륨 통로는 얘들아 칼륨 통로는 일부는 닫혀 있고요. 일부는 열려 있어요.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하는 거야? 얘는 확산에 의해서라 했으니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칼륨을 이동시킬 거예요. 그 다음에 나트륨, 칼륨 펌프는요. 얘네도 휴지 상태일 때 작용을 하는데 나트륨, 칼륨 펌프에서는 나트륨 3개를 얘는 굳이 작은 데에서 많은 데로 간다 했지. 나트륨은 바깥쪽이 더 많으니까 얘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보낼 거고요. 그리고 칼륨은 2개만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보낼 거야. 나트륨, 칼륨 통로를 통해서. 자, 근데 방금 말했죠? 나트륨이랑 칼륨은 둘 다 양이온이에요. 그러니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 양이온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가는 바깥쪽이 플러스가 되게 하는 경우가 이거고 얘는 아무런 역할도 못하고 얘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3개나 보내니까 바깥쪽이 플러스가 되겠고 이해되고 있지? 그러고
나트륨 칼륨 펌프에서 칼륨만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보내서 안쪽이 플러스가 되게 하는 역할을 해.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네 두 개는 바깥쪽이 플러스를 만들고 얘만 안쪽을 플러스로 만들잖아. 그럼 바깥쪽이랑 안쪽 중에 뭐가 더 플러스야? 바깥쪽이 더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얘들아 휴지 상태에서는 바깥쪽이 더 플러스고요. 안쪽이 더 마이너스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바깥쪽 기준을 0이라고 뒀을 때 안쪽을 전류를 재보면은 마이너스 70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 기억해야 되는 용어가 나오게 되는데요. 막전이라는 게 나와요. 막전이는 뭐냐면 세포 안이랑 밖이랑 전위차를 막전이라고 하고요. 휴지 상태일 때 막전이는 바깥쪽이 0이고 안쪽이 마이너스 70이야. 그래서 휴지 상태일 땐 막전이가 마이너스 70이다. 그래서 휴식하고 있을 때 아무런 자극이 없을 때 휴지 상태일 때는 이렇게 된다. 나트륨 통로 안 열려 있고요. 칼륨 통로는 일부만 열려 있어서 일부만 작동을 하고요. 나트륨 칼륨 펌프는 나트륨 3개랑 칼륨 2개를 운반한다. 오케이? 넘어가요 나. 갑시다. 다음. 자, 1단계 휴지 상태가 지나고 자극이 왔어. 이제 신호가 왔어요. 신호가 오면은 탈분극, 휴지가 분극 상태인 거고 탈분극 상태가 되는데요. 탈분극 상태는 지금 자극이 왔어. 자극이 오면은 뭐가 열리냐면은 우리 이 3개로 본다 했지. 3개 중에 나트륨 통로가 열려요. 나트륨 통로가 열리면 나트륨 통로는 확산에 의해서 간다 했으니까 나트륨 바깥쪽이 많지. 근데 확산은 많은 걸 적은 곳에 나눠준다 했으니까 나트륨 통로를 통해서 이제는 바깥쪽에 있는 나트륨을 안쪽으로 집어넣어요. 바깥쪽에 있는 나트륨을 안쪽으로 집어넣어요. 그래서 바깥쪽보다 안쪽이 플러스가 되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칼륨 통로는 아직도 일부만 열려있어. 일부. 그리고 나트륨 칼륨 펌프도 작동을 해서 칼륨 2개, 나트륨 3개 계속 이렇게 이동을 시켜요. 근데 탈분극 상태에서는 나트륨 통로가 다 열린단 말이야. 다 열려서 얘네들 칼륨 통로 일부 열려있는 거랑 나트륨 칼륨 펌프는 이 나트륨 통로에 비해서는 효과가 미미해. 효과가 여기에 비해서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탈분극 상태에서는 나트륨 통로만 고려를 해줄 거예요. 얘네가 하는 일보다 얘가 하는 일이 훨씬 많아. 그래서 이때 탈분극 상태가 되면은 그러면은 세포 안쪽이 플러스가 되겠어요? 바깥쪽이 플러스가 되겠어요? 안쪽이 플러스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막전이가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면 플러스 35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최대로.
자, 마이너스 70에서 플러스 35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얘들아 또 기억해야 될 용어가 있는데, 자, 역치라는 용어가 있어요. 지금 이거 다 안 외워진다고 스트레스 받지만 절대 다 못 외워. 지금 역치라는 거는요, 자극을 줬을 때 활동 전이가 일어나게 되는 최소한의 값을 역치라고 하는데, 활동 전이가 일어나는 최소한의 자극 세기를 역치라고 한다. 그럼 역치 이하의 자극이 왔을 때 활동전이 일어나 안 일어나? 역치 이하일 땐 활동전이 안 일어나. 역치 이상이 돼야, 얘가 최소한이라고 했으니까 역치 이하일 때는 활동전이 안 일어나고요. 역치 이상의 자극이 왔을 때야 비로소 활동 전이가 일어나게 된다. 그리고 역치 전위라는 게 있는데, 어디 써야 되니? 역치 전위라는 게 있는데요. 역치 전위는 활동 전이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구간을 역치 전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은 얘들아 한 번만 봐줘. 한 번만. 여기서 자극이 왔어. 근데 여기도 자극이 뭐 왔을 수도 있어. 자극이 왔는데 아직 마이너스 70이야. 이건 뭔 소리야? 이 자극은 역치 이하의 자극인 거였고요. 여기서 또 자극이 왔더니 활동 전이가 일어나기 시작했어. 이때 이 자극을 역치 이상의 자극이 일어났다, 역치가 일어났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고, 이렇게 슬슬 올라가다가 갑자기 활동전이가 팍 튀어. 이게 뭐냐면 역치 전이, 여기 값이 역치 전이다. 역치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고요. 역치 전이가 일어났을 때 확 튀는 거. 그래서 역치 전이. 자, 이제 2단계 탈분극까지 왔어요. 근데 나트륨 통로가 열리다가 맥시멈까지 찼어. 그러면은 나트륨 통로가 열리면서 플러스로 바뀌고 있을 때 이렇게 플러스로 바뀌면 칼륨 통로도 서서히 열리게 되거든. 근데 딱 이 맥시멈에 찼을 때부터는요, 이제 내려갈 건데, 맥시멈에 찼을 때부터는 재분극이라고 해서 분극 상태로 다시 돌아가기 위한 단계예요. 이때는 또 3개로 나눠서 보면은 나트륨 통로가 이제 닫혀요. 나트륨 통로는 다 닫히게 되고요. 칼륨 통로는 다 열려요. 이때부터 서서히 열리고 있긴 해. 근데 다 열리는 구간은 재분극 상태에서 칼륨 통로가 다 열려요. 칼륨 통로가 다 열리면은 얘는 어디서 어디로 이동시키는 거야? 칼륨은 안쪽이 더 많으니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칼륨을 이동시킬 거다. 그리고 나트륨 칼륨 펌프는 여전히 여기서도 작동을 해서 칼륨 2개, 나트륨 3개를 이동시킨다. 자, 그럼 칼륨 통로가 안쪽에서, 얘 다 양이온이니까 칼륨 통로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동을 시키면 바깥쪽이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재분극 상태에서는 바깥쪽이 다시 플러스고 안쪽이 다시 마이너스, 바깥쪽이 플러스고 안쪽이 다시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재분극이 너무 열심히 일어나니까 원래 휴지 상태가 마이너스 70이야. 근데 마이너스 80까지 떨어져요. 그래서 이때는 최소라 해야 되나? 마이너스 80까지 떨어질 수가 있다. 이 상태에서는.
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숫자들은 다 세포 안쪽을 쟀을 때야 얘들아. 세포 바깥쪽이 아니라. 좀만 빨리 할게요. 그러고 마이너스 80까지 가버렸어. 근데 우리가 평온한 상태일 때, 휴식 상태일 땐 마이너스 70이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80까지 가면 아 이거 잘못됐다 라고 몸에서 인식을 해서요. 원래 휴식 상태인 분극으로 휴지 상태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네 번째 휴지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때는요 나트륨 통로 이미 닫혔고, 여기서 나트륨 통로는 이미 닫혔고요. 칼륨 통로도 이제 일부만 열려 있게 되고요. 나트륨 칼륨 펌프에 의해서 다시 마이너스 70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 분극 상태는 다시 마이너스 70이 돼요.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은 우리가 앞전이 그래프를 보면은 처음에 마이너스 70이야. 이때는 휴지 상태고요. 휴지 상태고 이때가 분극 상태고요. 그리고 자극이 와가지고 이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이 구간을 다 활동 전이라고 하고, 활동 전이 중에서도 올라가는 구간을 우리가 2단계인 탈분극이라고 하고요. 여기가 2단계, 여기가 1단계. 그 다음에 내려가는 구간인 여기가 재분극이라고 하고요. 다시 내려갔다가 평온해지는 네 번째 단계가 다시 분극, 휴지 상태다. 헷갈릴 것 같아서. 이렇게 된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를 뭐가 열리고 뭐가 닫히고를 잘 기억해 두세요. 다시 본교재로 돌아옵시다. 자, 그래서 1단계 분극 상태에서는 자극을 받기 전이어서 나트륨 칼륨 펌프 작용이랑 뭐만 작용한다? 나트륨 통로는 없고요. 칼륨 통로 일부만 열려 있어서 칼륨이 유출이 된다. 그래서 바깥쪽이 마이너스고 안쪽이 바깥쪽이 플러스고 안쪽이 마이너스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70이라는 막전이를 띠게 되고, 여기서 역치 이상의 자극이 왔어. 그럼 이제 활동 전이가 일어나. 근데 활동 전이가 일어나다가 역치 전이까지 오면은 활동 전이 확 올라와요. 이때를 탈분극이라고 하는데, 역치 이상의 자극을 통해서 이제 뭐가 열린다고? 나트륨 통로가 열리기 시작을 하면은 나트륨 통로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양이온을 들여보내기 때문에 안쪽이 플러스가 된다. 그래서 막전이가 35까지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동안 칼륨 통로가 조금씩 열리게 되다가 이 맥시멈을 찍어버리면은 나트륨 통로는 닫혀버리고요. 재분극이 이제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재분극이 일어나면은 대부분의 칼륨 통로가 다 열려가지고 칼륨 통로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니까 다시 바깥쪽이 다시 플러스가 되고요. 안쪽이 다시 마이너스가 된다. 이 상태를 재분극이라 하고, 마이너스 80까지 찍어버리면 이거 잘못됐어 하고 칼륨 통로도 다 닫혀버리고 일부만 열려있고 나트륨 칼륨 펌프에 의해 다시 마이너스 70인 정상 범위로 돌아온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순서대로 뭐가 일어난다고?
이거는 자극이 왔을 때 한 뉴런에서 나타나는 전도 과정인 거예요. 얘가 이렇게 이동하고 있는 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라는 거예요. 그럼 얘들아, 나트륨 통로는 언제만 열려? 나트륨 통로는 8분극 때만 열리고요. 칼륨 통로는 1, 2, 3, 4단계 다 열려 있는 거야. 근데 전부 열려 있는 건 아니고 일부만 열려 있고, 얘도 일부만 열려 있다가 여기서 대부분 다 열리고 다시 4단계선 일부만 열려 있게 되는 거고요. 나트륨 칼륨 펌프는 항상 작용을 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제일 잘 나오는 거, 나박김치 나트륨은 바깥이 항상 1단계든 2단계든 3단계든 이게 나트륨 통로가 닫혀있든 열려있든 항상 나트륨은 바깥쪽이 많고 칼륨은 안쪽이 많다 라는 것도 기억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어떤 약품을 처리해서 나트륨 통로를 안 열리게 해버렸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탈분극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탈분극이 안 일어난다. 그래서 나트륨 통로를 막아서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활동 전이가 생성되지 않는다라는 것도 하나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은 그냥 이 그림만 봐도 어느 상태인지 알 수 있어야 되는 게, 이때는 나트륨 통로는 다 닫혀 있어. 나트륨 통로는 다 닫혀 있고 칼륨 통로는 나트륨 통로는 닫혀 있는데 칼륨 통로 두 개를 보니까 하나는 열려 있고 하나는 닫혀 있어. 그럼 이거는 이땐 분극 상태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나트륨이 열렸어. 그러면 이거 탈분극이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다 봤고, 자 1번 2번 풀어보세요. 얘들아 1번만 풀어. 1번. 미안한데 시간이 없어서 같이 볼게요. 구간 1번에서는 축삭돌기 막을 통한 이온의 이동이 없다. 축삭돌기 아까 이렇게 생긴 구간에서 여기가 다 축삭돌기라고 했고, 여기서 나트륨 통로, 칼륨 통로, 그리고 나트륨 칼륨 펌프까지 다 여기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했는데, 구간 1은 어떤 구간? 얘는 휴지 상태이고요. 휴지 상태일 때 나트륨만 안 열려있고 칼륨이랑 나트륨 칼륨 펌프는 다 작동을 하고 있다 했어요. 그래서 이온의 이동이 없는 건 아니고요. 구간 2, 내가 말한 시험에 개 잘 나오니까 나박김치라고 외워라 했던 게 이거야. 나트륨 농도는 어느 상태이든 T1 시점 이거 필요 없어. 그냥 나트륨 농도는 어느 상태이든 바깥쪽이 무조건 높아요. 항상 어디든 간에. 그리고 구간 3번 칼륨 통로를 통한 칼륨 이동에 ATP 소모된다. 구간 3번 다 필요 없고요. 그냥 칼륨 통로는 뭐라 했어? 확산이어서 ATP 소모 안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X다. 쭉쭉 넘어가서 이 해석 좀 어떻게 55분이야 얘들아. 조금만 더 할게요. 여기까지는 해야 돼서. 그래서 우리 숙제를 풀 때 막전이값 해석하는 숙제를 뒤에 풀어야 되잖아. 그래서 좀 팁을 주자면은, 속도는 이거 있지, 거섭시로 해서 시간분의 거리로 풀면은 되는 거고요. 2번이랑 3번이 중요한 건데 얘들아, 2번이랑 3번이 똑같은 말이야. 이게 뭔 소리냐면은
같이 그림을 그려 넣으세요. 봐봐. 여기 A, B, C라는 구간이 있어. 근데 내가 여기에 자극을 줄 거야. 그러면 이 자극이 이동을 해가지고 A까지 도달을 했어. 그럼 A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일어날 거 아니야? 그러면은 결국 자극이 주고 측정 시까지 총 시간을 구해보면은 자극이 이동하는 시간이랑요 A가 1번, 2번, 3번 단계를 1, 2, 3, 4단계를 거치는 막전이 변화 시간이 다 합쳐진 게 총 시간이에요. 그치? 근데 자극을 여기 줬어. 그럼 A는 빨리 도달할 거 아니야, 자극이? 그래서 얘는 지금 3단계가 시작 중이야. 근데 B는 자극을 준 위치에서 좀 멀어. 그래서 자극에 가는 시간, 이동 시간이 많아. 그래서 얘는 2단계까지밖에 아직 안 일어났어. 그리고요, C는 더 멀어. 그래서 자극이 이동하는 시간이 길어졌어. 그래서 얘는 아직 1단계야. 그러면은 이게 뭔 소리냐면 자극을 준 시점에서 가까울수록 막전이 변화가 더 많이 일어났다 라는 소리예요. 이해됐어요? 왜냐하면 총 시간을 구해보면 도달 시간, 이 시간 더하기 변화 시간인데 이 시간이 짧을수록 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거잖아. 그래서 가까울수록 변화를 많이 갔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 우리가 아까 막전이 그래프에서요, 이렇게 막전이 그래프가 있고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표를 보면은 뭐 마이너스 70 값이다 이렇게 표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A, B, C 지점, 얘는 마이너스 70, 얘는 마이너스 80, 얘는 플러스 35라고 줘. 그럼 A는 마이너스 70이면 여기가 A일 수도 있고 여기가 A일 수도 있잖아. 그래서 자 써놓으세요. 무조건 마이너스 80이랑 플러스 35부터 얘를 주어주면 얘부터 찾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한 구간밖에 없어요. 마이너스 80 여기 플러스 35. 그래서 C가 여기고 뭐 B가 여기다. 근데 이 그림에서 봤을 때 이 그림으로 보면은 C가 아직 35고 B가 마이너스 80으로 더 많이 진행됐어. 그러면 자극을 A에서 가까운 데로 줬으니까 A는 여기 있는 걸까? 여기 있는 걸까? 오른쪽에 있어야겠지. 왜냐하면 자극에서 더 가까우니까 B보다 더 많이 진행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 있다 라고 해서 아 A는 4단계구나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뒤에 숙제는 다 풀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짐 싸고 갑시다. 누가 다음 주에 오면은 속도비부터 해야 된다고 알려줘. 경원아 너가 알려줘.